달 탐사선 다누리 왜 누리호가 아닌 펠컨 9으로 쏠까요? 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죠.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긴 아직 이릅니다. 우주 탐사 추진 로드맵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실 누리호와 다누리는 모두 달 착륙선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누리호나 다누리 같은 커다란 우주 임무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에 한 번씩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세운 제3차 기본계획에 바로 누리호와 다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우주개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주개발을 꿈꾸는 나라들은 저마다 국민을 설득할 우주개발 논리를 세웁니다. 개발도상국은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실리적, 경제적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정찰위성으로 나라를 지키고 관측위성으로 산과 바다, 눈밭의 날씨를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실리적인 우주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넓히겠다는 목표까지 내세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 보낸 탐사차 퍼서비어런스가 바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등 전략 기술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시험할 달과 지구 사이의 우주 인터넷 통신이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이렇게 큰 로드맵을 그려도 사업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달 착륙선 같은 우주 탐사에 누리호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구의 낮은 궤도로 날아갈 때 쓰는 발사체지만 상단부에 킥 모터를 달아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개량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 X 펠컨 9과 같은 대형 발사체와 비교하면 성능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리호를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대신 아예 더 크고 강력한 엔진을 단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발을 시작할 텐데요. 달 탐사선 다누리도 내년부터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발사체와 탐사선 개발 기술 등을 모두 확보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 힘으로 쏠 계획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하면 2035년까지 소행성에 샘플 귀환선을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죠. 1993년 처음으로 쏘아올린 과학 로켓부터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까지 모두 이 원대한 우주개발 계획의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이런 밑거름을 잘 다지려면 항공우주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계획을 연속적으로 펴려면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금 우주개발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지켜본 뒤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주청을 어디에 짓느냐는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로 힘을 얻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이대로 쭉쭉 뻗어나가려면 여러 부처로 쪼개진 업무를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